베이스로 깔아놓고 이제 내용을 파생시킨 거니까. 근데 이제 취득이라는 것은 현금이 유출되는 것으로 투자에서는 이걸 총투자죠. 총투자. 또는 이제 총자산이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회계학적은 그냥 자산을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들어가면은 이 총투자란 말은 안 나오고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돼버리죠. 총투자하고 부동산 가격은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10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다, 총투자액이 10억에 들어간다는 논리죠. 현금이 유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유입되는 단계가 이제 그 미래에서 유입되는데, 미래 단계는 두 단계가 있죠. 뭐하고 뭐? 운용하고 처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3대 장점 해가지고 지렛독관 이미 했었고요. 기억나시지? 지문도 해보고 수익률로 계산 문제 나오는 거 해보고 15초 만에 푸는 거 그거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뭐죠? 또 하나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기능, 그게 여기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절세효과 기대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운영 단계에서 이제 소득이득이 나오는 거죠. 소득이득은 운영 단계에서의 이제 내용인데, 이게 그 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현금 흐름 논리니까 책에 그대로 돼 있으니까, 요때는 아마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걸 임대를 하겠죠. 임대 수입에 대한 논리니까. 그래서 이론상 볼 수 있는 최대 임대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은 밑에 나온 것처럼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임대료가 얼마고 임대 단위수가 얼마인지를 문제사항에서 조건으로 주어져. 예를 들어서 만약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한 실당 뭐 100만 원이다. 임대 단위수, 단위당 임대료가. 근데 임대 공간이 100실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곱하면 돼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얼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주어지면은 그냥 곱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귀찮으면은 가능 총수에 얼마다라고 퉁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지는 자료니까 이론상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이고, 이제 현실로는 다 벌 수 없죠. 공시를 빼죠. 공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실률이 몇 프로다라고 꼭 주어져요. 공실률은 항상 고려해 주게 되니까. 그래서 공실률이 가능총소득의 뭐 5%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가능총소득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이게 나옵니다. 이 공실은 이제 임차인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빈 사무실의 로스 부분이죠. 그리고 및 대손. 대손이라는 것은 이제 임차자를 확보해서 안 했어요? 확보했죠. 확보했는데, 그러면 임대 건물 투자자인 건물주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제대로 들어올 걸 기대하는데, 결국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차료를 못 받는 거를 우리가 대손이라 그러고,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회계학적인 경우는 대손 충당금이고, 재작년에도 대손 충당금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거 대손이 결국 이제 불량부채죠. 불량부채를 대비한다 충당금. 근데 계산 문제 냈을 때 우리 시험에서 대손 충당금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손에 대한 충당금 역할하는 게 전세보증금이 그 역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안 잡습니다. 보증금이 이거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공실은 반드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공간 이에 발생하는 수입이 있죠. 기타 수입. 이거를 영업 외 수입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기타 수입 더하면은 뭐가 나와?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이게 온 집안에 도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페이지 이제 92페이지 내용을. 이거 크게 카피해서 한 1m짜리로 카피한 다음에 확대 복사한 다음에 이제 온 집안에 뭐 현관문이라든지 자동차 뒷유리라든지 아니면은 옷에 디자인해서 온다든지 뭐 천정에 그리고 냉장고 앞에 온 집안에 도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안 하셨으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버는 총소득이고, 이제 사업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작년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출제원이 재작년까지 한동안 한 3, 4년 동안에 여기가 유행했었죠. 첫 번째 에이스가 나오죠.
영업경비.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하고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제하면은 말 그대로 순영업소득, 순수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언어가 넷 오퍼레이팅 인컴이라서 그대로 순영업소득으로 대부분 냅니다. 순수익이. 그러면은 순영업소득까지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창출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투자자들이 기여됩니다. 공통으로 이제 발생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항상 무슨 투자랑 비교한다? 총투자액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소득이 순영업소득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죠. 무난하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영업경비가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봐.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 첫 번째 단계가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라는 것을 많이 물어봐. 그러면 가장 기본 베이스 문제가 가능총소득은 주어지고요. 그럼 자료 중에 공실률이 있고요. 그럼 공실 그냥 빼면 돼요. 이거 가지고 출제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효를 도출한 다음에 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경비 항목을 나열해가지고 경비 항목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비 항목이 뭐가 포함되는지 모르는지, 포함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지 순영업 소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총투자액과 비교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순수익까지 도출했으니까 투자자끼리 순수익을 나눠 먹어야 되죠. 누가 먼저 가져가? 은행이 먼저 가져가지. 그러니까 저당 투자에 대한 몫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분 투자자가 저당 투자 돈을 빌려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원리금 균등 방법으로 한다. 그럼 매년 이제 발생한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부채 서비스액이지. 3년 전에 기출문제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부채 서비스액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봤었죠. 이게 뭐다?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액을 합친 금액이죠. 이걸 구하려면 빌린 돈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저당상수. 그렇죠?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에서 요거를 이제 도출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은행 거를 털어냈어요. 그럼 이제 누구 몫이 남았어? 내 몫이 남았죠? 내 몫.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한테 이제 이게 원래는 회계학적으로 순영업 소득이 배당전 소득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럼 배당하겠지. 투자자끼리. 은행한테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자한테 배당을 받죠. 그게 아직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현금 흐름이라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전이 나왔으니까 비포 텍스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 세금을 공제하면 되죠. 개인이면 소득세고요. 법인은 법인세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이스가 등장합니다. 영업소득세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으셔야 돼. 그럼 영업소득세가 이제 공제가 되면은 이제 진정하는 가처분서를 해볼 수 있는 세금을 공제한 다음에 말 그대로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 책에 있는 것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부터는 무슨 투자랑 비교되냐? 이제 지분 투자랑 비교가 되는 대상이지. 이거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 두 가지 현금 흐름에 대한 그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역시 영업경비가 에이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세후가 얼마냐 물어봐. 그러면 위에 있는 소득세 계산하는 게 에이스가 됩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에 이거 익숙하신 분들은 땡큐다 하는 분들 계시고 이걸 전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1초에 찍고 넘어가고 이렇게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운영 단계에서 현금 흐름에 대한 질문이지. 그래서 가이순전을 그랬죠. 그래서 먼저 소득부터 잡아야 되죠. 전체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소득이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가이순까지는 무조건 총투자 논리고 세금부터 있는 게 전부 다 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1년 동안의 영업 현금 흐름이야. 그래서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만약에 10년 후에 팔